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기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대기가 정체되었고요.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꼈었죠. 또 오늘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포근한 또 봄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상 5도고요. 한낮에는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제8 전투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대기 오염 환경조사 실시가 결정되었죠.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주시가 카드형 원주 사랑 상품권을 출시하고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또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또 원주시가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의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평창군 진부 면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진부면에서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만에 지역 내 확진자가 38명으로 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제한되었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1년여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둔 환자 또는 중증 환자 등은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회객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월 강원도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한 14만 2천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고령 일자리 취업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줄곧 증가했던 60세 이상 취업자가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불안전 연소된 경유 성분의 스모크를 상공에서 분사하면서요. 이 대기 환경 피해 논란을 빚고 있는 특수비행대 블랙 이글스의 이 대기 오염 환경 조사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좀 앞으로의 진행 과정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8 전투비행단 블랙 이글스 이 상공에서 스모크 이 하얀 연막을 이제 뿌리는데 그 경유 성분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 환경 오염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용역 조사가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좀 전해드렸는데요. 원주 소초면과 행성의 좀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죠. 8전투비행단 소속의 블랙 이글스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가 아닌 고개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공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지난 한 해 동안 원주와 행성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하면서 좀 문양을 좀 그리기 위한 좀 스모크를 사용해 왔는데요. 네. 이 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 오일, 즉 경유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용량이 한 13만 리터였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이게 지금 한 200리터 드럼통으로 보면 한 650기 분량이다 이거고요.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초에 언론 매체와 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를 통해서 좀 알려졌고요. 이를 통해서 좀 인체 유해성과 대기 오염 논란이 일파만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군본부가 지난 3일 행성군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된 민간군 협의회에서 블랙 이글스의 스모크 분사에 대해서 민간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군용기에 대한 대기 환경 조사는 지금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군 부대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계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상공위에서 드럼통으로 650개 분량의 경유가 뿌려졌다. 이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 환경 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그동안에 이에 관련된 대기 환경 기준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취재해 보니까요. 고개 비행증 과정에서 이번에 경유 성분의 스모크를 좀 무방비로 분사한 것으로 좀 밝혀진 블레이크스가 좀 수십 년 동안 오염물질로 좀 배출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현행법상 군 항공기에 대한 대기 오염 배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존법을 보니까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서 그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군용기는요, 민간 사업장과 달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업 속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 보면 그 현행 대기환경법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블레이크 이글스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리터의 불완전 연소된 경유를 원주와 행성 하늘에서 내뿜으면서 비행을 했고요. 현재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학계라든가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등을 좀 유발하고 있는 군용기 배출 기준을 보완한 대기환경보존법을 좀 신속히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도 아니었고 아예 무법이었다. 법이 없었다는 거로군요. 기준도 없었고요. 뭐 오늘도 원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쁘다라고 제가 앞서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먼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경유, 기름이 뿌려지고 있다. 이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그 블레이글스에서 내뿜는 경유 성분에 대한 환경조사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또 진행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조사는 아직 국내 환경법상 수립되지 않은 항공기의 그 대기환경 배출 기준과 관련법을 좀 정비하는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8전투 비행단 측은 그 공군 본부에서 지시한 대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환경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고요.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행성군과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군 합동실무팀도 구성해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방식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8전투 비행단과 행성군, 행성군용기 소음 피해제기 관계자가요, 한 내일쯤에 모여서 그 향후 실무팀 구성을 어떻게 할지와 환경조사를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좀 이번 환경조사는요, 군용기 그 대기 환경 기준이 없는 상태인 점을 좀 감안하면 그 배출 농도의 좀 수치적인 확인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조사 결과를 좀 토대로 향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미친 인체 유해성과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사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좀 공군 부대 측이 좀 어떻게 수용할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공군 부대로 인한 피해, 이 대기 오염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이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거였는데 이게 또 대기 오염 문제까지 같이 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횡성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요. 8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1인 시위는 그 이장협의회라든가 번영회, 행성군 공무원 노조, 군의회까지 좀 참여할 정도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군용기 그 피해 대책위 같은 경우는 조만간 8전투 비행단 부대 앞에 그 천막까지 아예 설치를 해서 시위 강도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책위와 행성 지역 사이는 그 최소한 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투기라면 좀 모를까. 그 고개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만큼은 좀 소음과 대기 환경 오염의 좀 주범인 만큼 좀 당장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공군 부대 측이 그 최소한 대기 환경 조사에 좀 응했으니까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블랙리스트 훈련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대책위는 좀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을 좀 알리기 위해서요. 국회 그 국방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국방부 항의 방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공군부대 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상황에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대기 환경 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소음 저감 대책도 여러 번 또 내놓기도 했었죠. 예, 팔전 투병단이 최근 지역사회 반발이 좀 커지면서요. 민간군 협의회에서 군용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저공 비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블랙이글스 훈련을 타 지역 기지로 순회하면서 좀 실시하면서 행성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를 좀 줄이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가능한 인구密集 지역 경로는 피하고 오후 9시 이후 이착륙 훈련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대책위 입장에서는요. 공군부대 측이 임시 방편적인 유기모면용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타 지역에서 순회 훈련을 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하는 꼴이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경로 조절이라든가 야간 시간대 비행 자제 등도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의 좀 피해 상황을 전혀 좀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또 블랙이글스 해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또 지역에 제시했던 타협책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요. 원주 횡성 지역의 축제의 축하 비행 우선 지원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또 지역 축제 시에 홍보 부스 설치도 내놓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반갑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축하 그렇습니다. 비행하면은 상공에서 이제 경의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공군부대 측이 지역 주민의 이런 지금 피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무튼 지역과 또 군과의 갈등 이게 좀 바로 쉽게 또 해결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민관군 협의회 좀 상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좀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예, 행성 지역사회하고 팔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된 민간군 협의회가 지난 1월 26일 재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좀 동일하게 구성이 됐는데요. 이후에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는 민간군 협의에 대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더 이상 요식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3일 첫 회의에서도요. 민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가 부참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팔전투 비행단이 좀 비행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민간군 협의회가 좀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본부 좀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민간군 협의회가요 계속 가동이 돼야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정기적이고 상설적인 모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협의회가 좀 논의 수준이라든가 책임성 있는 결정을 위해서는 대책위 주정대로 공군부대 측에 좀 상급자가 참여하는 게 향후 민간군 협의회를 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좀 선행 조건으로 보입니다. 예, 제8전투 비행단도 어떻게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좀 실무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정책 결정권자들의 참여도 분명히 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6분입니다. 자, 지난 2018년부터 발행되었던 원주 사랑 상품권이요. 지난달부터죠. 선불 카드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카드 출시 기념으로 현재 10% 선 할인이 판매되고 있고요. 또 충전 형태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사랑 상품권 원래 좀 쿠폰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되었었는데
지난달부터죠. 선불 카드형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또 단순히 그냥 이 본인이 낸 금액만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10%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네, 원주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부터 발행되어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지역 화폐인데요. 그동안은 지류상품권으로 발행됐으며 대형마트와 유흥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시설과 문화관광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면 2,000원은 원주사랑 상품권을 주는데요. 상품권을 받은 관광객들이 원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원주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발행 규모는 150억 원이며 만 19세 이상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출시 기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10% 선할인 판매되고 있는데요. 10만 원을 구매하면 실제 구매 금액은 9만 원을 내도록 돼 있고요. 1인당 월 40만 원,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경제진흥과의 이병민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지류상품권은 할인율이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인율을 10%로 대폭 늘리고 사용도 편리한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은 원주사랑 카드라는 이름으로 NH농협 체크카드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발행 규모는 150억 원으로 구매 시 10% 선 할인해 드리고 있으며 관련 예산 15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번 원주사랑 카드를 발행하기 전부터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카드 사용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여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2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가 활발하게 유통되면 앞으로 가맹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선 할인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버스카드도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뭐 선물카드의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카드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변 NH농협을 방문해서 원주사랑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차기라는 앱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앱에 가입한 후에 원주사랑 카드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선불카드 형태에서는 충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 계좌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하면 상품권이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또 남아있는 상품권 잔액보다 물품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서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원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2천여 곳으로 원주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발행돼 아직까지는 선불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상품권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요즘 페이 같은 앱 카드를 많이 쓰니까 상품권도 모바일로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주변에 이야기하면 선불카드 지금 많이 사놔야겠다고 늘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역 상권이 살아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니까.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10% 할인이면 정말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뭐 할인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그만큼 더욱더 사용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만은 원주사랑 상품권도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모바일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비가맹점보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크게 늘었는데요.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월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 금액은 37만 원 늘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3개월 이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는 선불카드형 판매에 이어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원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출시된 지 열흘 만에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이 1억 원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또 원주사랑 상품권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매출 증가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 원주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창에서 원주사랑 상품권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차 모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이성장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 이 사업의 좀 취지와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2차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취업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정작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구직활동 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이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지원 대상이 좀 연령대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35세에서 이제 54세 여성이면서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그 150% 이하인 여성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 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자도 지원이 되는데 주 36시간 미만 여성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이 선정되면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원금 사용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라든가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면접 활동비 이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장이라든가 블라우스 정도, 옷 구입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주시 경력 단절 여성들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 3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비취업 여성 대비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전국에서 한 8위 정도?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원주지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유치로 인해서 30, 4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번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신청 대상이 강원도 내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35세에서 54세 이하인 분들인데 이게 이 제도가 2019년도 또 2020년도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원받으신 분들 이번에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2019년부터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애 한 번 받는 거라서 19년도, 20년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이번엔 제외됩니다. 그래요. 이거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2차 신청이에요, 이번에. 그럼 1차 신청했다는 거고요. 그때 좀 많은 분들 신청하셨습니까? 예, 지금
지금 그 1차에서 한 550여 명이 신청을 해서 3월 1일부터 부지활동 지원금을 이제 수혜를 받고 계시고,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한 220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이미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 방법은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하. 회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하고 서류가 있는데 뭐 주민등록 뭐 초본부터 해가지고 7개의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상에다가 제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 신청 자체가 개별 접수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하고 구직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 구직 활동을 한 데 있어서요. 오랜 시간 또 경력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취업에 좀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또 취업의 길도 좀 넓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성장 센터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